퇴직 후 달라지는 것들. 박경옥. 퇴직 후 달라진 점을 수입, 시간, 자리, 사람 4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퇴직 2년 후 퇴직금이 바닥을 쳤다고 유튜브, 신문,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더니 아니, 대기업 임원, 상무보로 일했는데 퇴직금이 2년 만에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엄살 부리는 거 아닌가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퇴직금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많다고도 적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직 시에 받은 우리 사주 미납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했던 큰 회사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우리 사주로 꼬박꼬박 넣었던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퇴직금이 그대로 있거나 불어나면 좋겠지만 저희에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상치 않은 뭉텅이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부부만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퇴직 당시 아들 2명이 대학생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스페인에 교환학생 1년을 다녀왔습니다. 둘째는 일본에서 목수가 되겠다고 목조 건축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아들의 해외 학비와 부부 생활비로 쓰고 나니 퇴직금이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아들 둘이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했습니다. 아버지 퇴직은 자녀를 빨리 독립시키는 계기가 되며 아버지의 퇴직금은 다음 세대의 밑거름이 됩니다. 퇴직금이 마른 후 매달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현실입니다. 다달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남들은 집을 팔면 되잖아 라고 쉽게 말하지만 집은 마지막 배수진입니다. 인생 2막의 베이스 캠프인 집은 어디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퇴직 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퇴직 전에는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중에는 부서 회식이다, 거래처 접대다 해서 일주일에 34번 늦게 귀가했습니다. 주말에는 접대 골프로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24시간 함께 있으니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퇴직 후 3개월 정도는 아내가 정성을 다해 아침, 점심, 저녁을 차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아내가 변합니다. 3개월 차려준 밥상을 기준으로 내가 30년을 벌었는데 밥을 안 차려주나 라고 말하면 부부싸움이 됩니다. 어떤 부부는 남편 퇴직 후 의논을 해서 삼시세끼를 어떻게 할지 정했다고 합니다. 아침은 남편이 빵과 커피, 과일로 차립니다. 점심은 각자 알아서 먹습니다. 저녁은 아내가 된장찌개, 나물이 있는 한식 밥상을 차립니다. 각자 한 끼씩 분담하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퇴직 부부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는 자리입니다. 자리는 다르게 말하면 위치입니다. 퇴직 전에는 보통 가장 연봉이 많은 시기로 직위가 높았을 것입니다.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 해발 8,000m 정상 부근의 하산 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퇴직 전 내가 받았던 높은 연봉이나 직위는 생각하지 않아야 내리막 경사로에서 넘어지지 않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자리와 위치는 내가 정합니다.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편은 택배 분류를 시작한 해에 원광디지털대 동양학과에 입학해 4년간 국가장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포구 공덕동의 50플러스 캠퍼스에서 오전에 사주명리, 주역, 인도철학을 공부하고 오후에 땀 흘리는 노동을 했습니다. 아마 택배 일만 했으면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대신 공부와 일을 병행해 지행합이라는 일상을 꾸려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 본인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스스로가 의미 부여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공덕동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공덕선생이라는 호를 내가 지어주었습니다. 나 역시 무료 강의를 시작해 강사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라는 책을 써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남편 퇴직 후 6개월마다 새로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1인 기업 OK지식나눔연구소 대표입니다. 지식농부라는 브랜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는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위험과 기회가 있어 긴장되고 떨리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입니다. 퇴직 후 자연스레 인간관계가 정리됩니다. 회사를 중심으로 했던 모임은 거의 끊어집니다. 이제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친구나 잘 아는 사람이 취업을 도와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동창들 모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가까울 뿐 새로운 일자리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퇴직 전 나의 직함이나 직업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 편견 없이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공부나 취미, 취업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를 만들려면 밥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0,000원의 행복이 유행했는데 요즘은 밥값이 올라 20,000원의 행복으로 수정해야겠습니다. 20,000원 내고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과 밥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레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줍니다. 자연스레 다른 사람을 돕고 모임에 기여할 때 다시 만나자고 하고 일자리도 소개해줍니다. 사귀는 사람은 동년배도 좋고 아래, 위로 10년 차이 나는 사람들은 소통을 잘하면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 좋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자 나는 줌으로 공부를 시작해 30대 1인 기업 대표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젊은 사람들의 빠른 실행력을 따라갈 순 없었지만 새로운 트렌드를 배워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협업 도구 사용을 익히는 등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젊은 사람과 만나면 액티브해집니다. 그들이 잘 사용하는 디지털을 배우면 시니어들에게 일할 기회가 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에 하는 온라인 홍보를 배워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로 돈을 받는 사람은 프로라 할 수 있지만 한번 프로라고 영원한 프로는 아닙니다. 다음에도 나를 선택할 수 있게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퇴직 후 50년을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입니다. 어떤 일도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 수입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 퇴직 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